제가 사실 논문도 최근에 써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여기 이런 대회,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만한 뭔가 쌓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하나의 그 응급학과의 길을 걷고 있는 의사로서 이런 경험을 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서 사실 뭐 그 자료에 무슨 깊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봉지기 생활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아까 뭐 양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병원, 특히 이제 부민병원에서 거기 응급실 센터장으로 5년 남짓, 4년 좀 넘게 있으면서 저의 봉지기 생활 초반에 거기를 좀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많이 노력하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연차를 만든다든지, 뭐 소방 지도의사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에게서 교육이라든지 다른 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조율하고 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다양한 병원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아닌 그런 종합병원들 수준에서는, 특히 그때 응급의료 기관으로서는 응급의학과가 일단 어떤 커나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2015년도에 서울대에서 위탁 운영하는 두바이 병원에 가서 4년간 있었고요. 4년간 있으면서 헤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의 그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인력 운영이라든지, 뭐 어떤 뭐 연차, 다양한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귀국해서 강남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바로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있는 화홍병원에 센터장으로 이제 처음에는 기관급 센터장으로 2019년, 2020년이죠. 네, 오픈을 하면서 들어갔었고요. 어찌되다 보니까 제가 병원장으로 있게 됐는데, 응급학과가 병원장이나 어떤 그런 경영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개인적인 그냥 걸로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 화홍병원은 2020년도 5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뭐 병원이 오픈한다고 해서 오픈식도 하지도 못했고요. 사람이 모이면 안 됐으니까요. 네. 지금 규모는 260베드고, 병원 건물은 지상 8층, 현재 직원은 430명이고요. 의사는 현재 49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응급학과 전문의가 14명 있습니다. 되게 기형적인 구조죠. 병원으로서 보면 희한한 구조인데, 저는 생각한 게 저희 병원이 입지가 응급학과의 어떤 그런 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설 만한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에 아시다시피 수원역을 중심으로 서쪽을 서수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서수원에 군공항이 있습니다. 그 군공항이 있어서 거기가 개발이 안 돼 있고 고도 제한 관련해서, 그다음에 인근 더 서쪽으로 가면 화성 쪽은 또 낙후돼 있던 지역이어서요. 어떤 응급학과로 바라볼 때는 아주 급성기 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면서 이런 점을 많이 어필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가 6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응급실을 이 병원이 커가는데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자라고 경영진들과 얘기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좋은 선생님들이 초반에 많이 오셔서 병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터태 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도 센터를 돼야겠다. 기관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도 센터를 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급성기 질환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병원이 되려면 혈관 조종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 준비해서 2022년도에 혈관 조종 기계 2대를 놓고
심내혈관 센터 개소했고요. 그다음에 요거와 동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중환자실을 전담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중소병원, 특히 이제 종합병원들 레지던트가 없는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야간에 당직 의사들이 있지 중환자 전담의가 따로 있지 않은 병원들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세종병원도 그렇고 한림병원도 그렇게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중환자 전담의는 중증 환자를 보라고 돼 있지 일반 환자 콜은 보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주치의가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의료진에게 얘기한 거는 이제 재원 환자 수가 늘어나면 호스피탈 리스트를 두겠지만 저희 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을 되기 위해서는 중환자 전담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3명으로 스타트했습니다. 무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병상 수나 어떤 그런 인력 대비 특히 의사 수가 많았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적 부담은 됐지만 그게 없으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입원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심장내과 선생님 있고 신경외과 선생님, 뭐 다양한 호흡기내과 선생님도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 그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응급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24시간 희생하면서 그동안은 커버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을 경영진과 잘 조율해서 물론 제가 그때 경영진이었긴 했지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걸 하자마자 병원의 환자들은 늘었고요. 중환자실이 그 전에 뭐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환자가 너무 적어서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확 바뀌었습니다. 중환자실 꽉 차고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게 또 선순환을 돼서 일반 병상도 차고 병원의 그 퀄리티라든지 경영 환경도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 좋은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러한 노력들을 좋게 봐주셨는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센터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개과 49명 전문의가 돼 있고요. 계속적으로 병원의 스코프도 커버할 수 있는 질환들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구인 중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병원의 모토는 지역사회 거점병원. 그래서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뭐든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학과 선생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는 지역응급센터로 돼 있는데 9분이 지금 환자를 보고 계십니다. 센터도 커져서 지금 환자도 주말에는 110명까지 오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아는데도 그렇죠. 네. 간호사도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게 저희 병원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환자 전담의는 이제 4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벤션 중요하죠. 왜냐하면 타임 프레임 중요한 디지즈가 딱 2가지가 있으니까요. 물론 중증 외상은 빼고요. 여기에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 3분 중에 2명은 인터벤션을 할 수 있게 뽑았고 NS 브레인 뇌혈관 보시는 선생님도 항상 수술 및 인터벤션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응급학과 선생님인데 인터벤션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응급실에서 보기도 하지만 PTGBD나 뭐 PCD 이런 시술들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까지 클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지금 현재는 12명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더 할 수 있게 다음 달부터는 ERCP도 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급학과 중심의 병원 결론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도를 갖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정답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닌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중환자 전담의가 꼭 필요한데 그 자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응급학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흉부외과라든지 외과, 일부 내과 선생님들도 고려하긴 했는데 그만한 퀄리파잉 된 사람을 뽑기도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신경계, 외과계, 흉부계 다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만 더 포커싱하면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밤에 기도사건도 할 줄 튜브 소라코토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응급학과가 앞으로 갈 길 중에 이런 점이 또 어떤 다음에 먹거리로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중환자 전담의가 참 네, 야박한 게 수가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전담의로만 역할을 하라고 돼 있어서 응급실에 그러니까 병동 환자라든지 뭐 응급실 외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는 환자를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수가를 포기한 상태고요. 수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응급실 운영에 이런 수가 산정할 때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을 고려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환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우리 특히 응급학과 의사들의 어떤 그런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응급실이 유지되고 있지 적절한 인원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실은 병원 경영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그냥 가장 큰 이유거든요. 물론 제가 매출로 드러나지 않은 기대 효과라고 돼 있는 점들, 특히 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중증 질환 환자들을 선순환시켜서 입원을 시키면서 병원이 어떤 외연을 넓혀가고 그거를 통한 그런 매출 증대도 있지만 정당하게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자원을 투입하면 거기에 맞는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태까지 병원의 경영진들은 대부분 응급학과 의사가 아니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서전들이나 내과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실제 응급실 매출이 관가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는 응급실 진료는 다 입원가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출을 계산할 때 원무과에서 응급실에서 입원시키면 그 사람은 원무과에서 그날 입원할 때 계산 안 하거든요. 원무과에서는 계산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예 카운팅도 안 하고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시키면 입원시킬수록 응급실의 매출로 잡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응급실의 매출을 계산을 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원할 때 한꺼번에 하니까 입원가로 다 잡혀 있는 게 여태까지 트렌드였고요. 저희는 이제 그 경영진의 그런 철학이 그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점에서 응급실의 어떤 기여도라든지 어떤 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들이 간과된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여러 병원들이 그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장점, 아까 처음에 여러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응급학과는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과들을 조율하거나 같이 팀으로서 꾸려나갈 때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 플레이어가 될 필요는 없고요. 그들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응급학과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서는 병영 경영에서 인정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요즘 트렌드가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뭐 좋은 거에 살고 좋은 차 모은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자신이 진료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더 존경받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좀 주제 넘은 말이긴 했지만 네, 그렇고요. 준비한 내용이 많진 않아서 네, 그래서 그냥 제 경험담을 했다라고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